혹시 비용이나 뭐 귀찮음 때문에 있잖아요. 딱 하루 썼는데 하고 일회용 렌즈 세척해서 다시 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게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그 일회용하고 다회용 렌즈가 단순히 그냥 권장 사용 시간만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재질과 설계 철학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좀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재질부터요? 네. 제공해 주신 렌즈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왜 그 일회용 렌즈 재사용이 위험한 선택인지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보죠.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하네요. 일회용 렌즈 재사용. 이게 왜 당신 눈 건강에 빨간불을 켜는 행위인지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히 이해하는 것.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질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일회용 렌즈는 하이드로겔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요. 하이드로겔이요? 네. 이게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처음엔 되게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좀 증발하면 산소 전달 능력이 떨어지고 재질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아, 말 그대로 딱 하루 착용에 최적화된 거죠. 그럼 다회용 렌즈는요? 그건 주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쓴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리콘 하이드로겔은요. 물을 통해서 산소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실리콘이라는 재질 자체가 산소를 직접 통과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요. 오, 직접요? 네. 그래서 함수율이 좀 낮아도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하고 재질의 내구성도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뭐 2주나 한 달 동안 매일 세척하면서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꽤 가혹한 환경이죠. 네, 그런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뭐랄까 경제성이랑 내구성을 같이 고려한 선택인 셈이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아예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눈 건강의 핵심 지표라는 산소 투과율, DKT 값,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각막은 혈관이 없어서 공기 중 산소를 직접 흡수해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렌즈가 그걸 방해하죠. 네네. DKT는 렌즈 재질, DK하고 두께, T를 고려해서 실제 각막에 도달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수치는 새 렌즈 기준이라는 겁니다. 새 렌즈 기준이다. 그럼 일회용 렌즈를 재사용하는 순간 그 렌즈 표면에 쌓이는 단백질 침착물이나 뭐 세균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 눈에 닿는 산소량은 스펙보다 훨씬 줄어들겠네요. 눈이 숨겨진 산소 빚을 지게 되는 뭐 그런 셈인가요? 정확합니다. 예. 게다가 다회용 렌즈는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하고 이물질 부착을 줄이려고 뭐 플라즈마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그런 특별한 처리들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코팅 같은 게 있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포스포리콜린 같은 재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회용 렌즈는 단기 사용이 목적이니까 이런 비싼 표면 처리는 대부분 생략되죠. 비용 효율적인 설계인데 재사용할 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재사용하는 그 순간 보호막이 없는 렌즈가 온갖 이물질하고 세균한테 그냥 웰컴 매트를 깔아주는 셈이네요. 와, 상상만 해도 눈이 굴편해지는데요. 그렇죠.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게 바로 바이오 필름 형성입니다. 바이오 필름이요? 네. 렌즈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스스로 보호막을 치는 뭐랄까 일종의 세균 요새를 만드는 건데요. 세균 요새. 이게 놀랍게도 하룻밤이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어요. 하룻밤 만에요? 네. 이때 렌즈 케이스는 보관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균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고요. 세상에. 그 결과가 결국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녹농균 같은 걸로 세균성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렌즈에 침착된 단백질 변성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거대 유두 결막염, GPC라고 하죠. 그걸 유발하기도 하고요. GPC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가시아메바 각막염입니다. 가시아메바. 이름부터 무서운데요. 이게 세균하고는 좀 다른데요. 물이나 토양에 사는 원생동물, 아메바에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매우 어렵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명이요? 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회용 렌즈를 재사용할 경우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 감염 위험이 무려 5.4배나 증가한다고 보고됐어요. 5배, 5.4배요? 와. 네. 이게 다회용 렌즈 자체가 일회용보다 원래 3.8배 정도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부적절한 관리, 즉 재사용까지 하면 위험이 이렇게 증폭되는 거죠.
5.4배라니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네요. 근데 아직도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생각 왜 위험한가요? 그게 정말 가장 큰 오해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렌즈는 재질 자체가 약해서 세척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이나 변형이 생기기가 쉬워요. 네. 이게 각막을 자극하거나 오히려 세균 부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둘째, 시중에 나와 있는 렌즈 관리 용액은 대부분 내구성이 좋은 다회용 렌즈를 기준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렇죠. 다회용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일회용 렌즈 재질에 대한 소독 효과나 안전성은 사실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오히려 렌즈 재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산소 공급 문제도 더 심각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필름 형성되고 재질 손상되고 이러면서 실제 산소 투과율은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는 각막 주변부에서 눈 안쪽으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막 자라 들어오는 각막 신생혈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막에요? 혈관이요? 네,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나 혼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자격까지 이룰 수 있군요. 들어보니 일회용과 다회용은 정말 완전히 다른 제품이네요. 단순히 사용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회용과 다회용 렌즈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네, 일회용 렌즈 재사용은 그 설계 목적에 반하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정보들, 이걸 바탕으로 당신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그리고 올바른 렌즈 사용 습관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지금 서랍 어딘가에 어제 썼던 일회용 렌즈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시력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일회용 렌즈 재사용의 명백한 감염 위험이나 산소 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명백한 위험들 외에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렌즈의 종류나 아주 사소한 사용 습관의 차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의 미세 환경, 예를 들자면 눈물막의 안정성이라든지 눈 표면 세포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